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혁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서울 부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저와 동고동락해 주신 또 저의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부터 전하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된 토요 경마는 제가 오늘 메인 승부 23배도 잡았고 또 여러 경주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 이 오늘 전체적으로 서울, 제주 배당들에 있어서도 고액 배당들이 없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감보단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어진 결과에 만족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죠. 욕심을 내자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경마라는 건 끝이 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0% 흡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해도 아쉽고 못해도 아쉽고 그게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묻어두고 가보자고요. 좋았던 기억들도 다 털어내고요. 또 반대로 부족했던 기억들도 다 털어내고 가보자고요. 2024 경마일은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일요 경마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 다 같이 윈윈 전략 모두가 번승하시길 제가 바라고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들 잘 수립하셔서 마무리들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12월 29일 서울경마 그리고 부산경마 승부경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울 부산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5, 7, 8로 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서울 5경주가 A급 관리마 승부예요. 관리마 놓고 가보겠고요. 메인 승부는 8경주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1경주 4경주로 갑니다.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부산 1경주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그럼 서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2세 암말 한정 루키 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1경주 시작부는 외곽에 있는 7번 준마포스, 이 녀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뷔전에서 착순이었어요. 당시의 경주 내용을 보면 게이트가 안쪽이다 보니까 이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마들에게 있어서 모래를 맞는다라는 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나와 있죠. 직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모래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투아너 앤더서의 자마인데 이 투아너 앤더서의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좀 스피드를 내포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녀석이 오늘 스피드를 월등하게 보여준다 이건 아닐지라도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스피드, 그리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요건, 모래를 맞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준마포스에게는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직전 이상의 순위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다. 이 녀석을 저는 세게 보고 있고 승식 활용도에 대한 가치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 녀석이라 줌마포스 꼭 한번 주목해 보시고 장추열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인기만 안에서 끝이 날 겁니다. 4마리 정도로 압축은 되는데 2번 메가스텝이 있고요. 3번 파워몬스터, 5번 태기상킹, 그리고 11 라온 사일런스. 이렇게 4파전이에요. 요 4마리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요 안에서 충마 선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4마리 중에 가장 의지가 좀 엿보이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요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마 메가스텝이 승부 의지가 가장 세게 걸려 있다. 저는 요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 녀석은 최근에 이제 정준이, 그리고 지난번에는 용호, 이번에는 이제 승환이로 기승자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40점 마필입니다. 홍무길 조교사는 그래도 과천에서는 네임밸류가 있죠. 그리고 이 정도로 기술을 갈아 끼워 가면서 변화를 모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17일 날 이미 가능성은 비췄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번의 경주 좀 바닥권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승환이까지 기승자를 교체했다라는 건 승부에 대한 의지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4마리의 전력이 좀 엇비슷합니다만 그 엇비슷한 가운데 가장 의지를 엿보이는 녀석, 변화를 모색을 한 녀석은 이번 메가 스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메가 스텝이 충분히 한번 안쪽 게이트에서 막판 한 발을 쓰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유승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600 별정 A고요.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위 경마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경주가 2024년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부산에서 메인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이 경주를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오픈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2024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경마일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도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달콤한 선물을 하나는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뭐 결과 여부를 떠나서 물론 당연히 뭐 적중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적중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또 이 경주를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끔하게 오픈을 하고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꼭 적중까지 나와주기를 저도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제가 말끔하게 다 오픈을 할게요. 4마리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기권에서는 2번 닥터 캐슬, 5번 소드윙이 있고요. 외곽에 플라잉 아이스, 요 3마리는 후차권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 3마리의 각질이 거의 비슷하죠. 2도 그렇고 5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초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한 발을 쓰고 올라오는 애들인데 이 3마리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3두를 가져가면 되고, 이 경주 흐름 자체가 초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런데 이번에 요 경주를 표적을 삼아서 들어온 녀석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9번 펫보입니다. 얘를 놓고
2024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요 펫보이는 그동안에 이제 중거리에서 좀 아쉽게 성적을 못 내다가 이번에 이제 1600으로 약간의 거리를 늘렸는데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편성 딱 보고 들어왔잖아요. 2나 5나 9나 12이나 요런 애들이 초반 능력이 없어. 그리고 앞선에서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없는 편성. 이렇게 거리를 차라리 좀 더 증가를 시켜놓고 전개에 대한 유리함을 안고 뛰는 상황에서는 9번마 펫보이가 1400보다는 1600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번에 일부러 거리를 늘리기 위함이었는지 조교 때에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편성을 보고 들어오는 녀석이 9번 펫보이예요. 부산 메인 승부 대가리입니다. 불을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4 부산 오늘 마지막 경주 1회 마지막 승부 하이라이트 대가리입니다. 9번 펫보이 얘를 놓고 들어가십시오. 얘를 놓고 들어가시고 후차권에서는 2, 5, 12까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꼭 적중까지 나와주기를 저도 기원하고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실박 이슈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10번만 영광의 포스트는 분명히 이녀석은 한 번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팬은 지금 보여준 거는 그대로 한 번 더 인정을 좀 하겠고 4번만 러닝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엔 대상 경주, 상위군 편성이 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난 10월 13일날 보여줬던 당시의 걸음이 다르면 여기서는 분명히 될 수 있는 걸음이에요. 서울 3경주입니다. 1700 별정 A고요. 6동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울대 3경주는 제가 3마리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틀을 좀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9번마 위드디스크로입니다. 직전 경주 거리를 올리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 거예요.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은 내추럴 사운드에게 석패를 했어요. 호차였습니다. 뒷심 상당히 좋았어요. 경주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단히 나왔습니다. 비록 출전 주기가 조금 깨져 있긴 합니다만 상태라든지 컨디션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직전 경주 내용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얘는 연투까지는 분명히 열어놓고 가야 되는 마필이 맞고요. 3번만 내길의 영광은 지난 경주 내용이 좀 냄새가 나. 서둘렀습니다. 좀 참고 한 발을 쓰는 유형인데 직전 경주는 중반부터 외곽을 감으면서 서두르더라고요. 결국 그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미 걸음의 한계를 드러내버린 거기 때문에 지난 경주는 좀 전개를 잘 못 풀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2번마 로퐁기 드래곤 이 녀석이 거리를 대폭 올렸어요. 이세마필 잠재된 걸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리를 늘리면서 걸음을 늘리기 위함 아니면은 이 녀석이 단거리보다는 오히려 중장거리 쪽에서 좀 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마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든 후자든 이세마필 신마저 잠재된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올렸습니다만 이 로퐁기 드래곤도 오늘 여기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3경주는 9번, 2번, 3번 이렇게 3마리면 끝이 날 수 있다. 3두 내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노림수를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출전마 중에서
외곽에 있는 10번 블루 포인트. 자, 이 녀석을 세게 봅니다. 이 녀석은 최근의 행보가 기수가 계속 바뀌어. 제가 앞전 일경주에서는 이제 동룡이가 해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올라갔다가 은경이가 올라갔다가 위에다가 올라갔다가 진겸이가 올라갔다가 또 위에다가 올라갔다가 지난번엔 진구가 올라갔어. 최근에 도대체 몇 명의 기수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성재 카드입니다. 일조 백광열 조교사는 제가 부산에서 그래도 스마트한 조교사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마방인데, 과연 백광열 조교사가 이번에 성재로 갈아 끼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번에 진구가 이 녀석을 가지고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재예요. 분명히 진구보다는 성재가 좀 더 단단히 타줄 수 있는 기수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럼 기승자 사이즈는 좀 더 좋아졌다. 그리고 1조 백광열 마방의 성재 카드는 승부기가 없는 조합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재가 1조에서 호흡을 잘 맞췄었던 기수 중 한 명이에요. 저는 이번에 성재에게 기회를 백광열 조교사가 부여한 것 같아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작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녀석의 최근 마필이 좋아지는 흐름도 마음에 들고요. 기승자 카드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10번 블루 포인트 이 녀석을 노리겠고요. 이성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홀 4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넓게 보면은 4마리예요. 그런데 일단 이 3마리가 우선적으로 전력적인 면에서는 좀 앞서 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정도가 복병권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복병 마필을 놓고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복병 마필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 라온니진스키.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조시가 좀 낮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승급전 경쟁력이 있고요. 10번마 프리타임도 데뷔전 내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 오늘 승급전까지도 한 번 더 돌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6번마 에코월드는 실전을 치르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니 지난 경주 꼭지를 좀 찍었습니다. 아직은 조시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뭐 승급전인데 안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여기서 최대 복병은 3번 정성 바이스예요. 제가 이 녀석이 5나 6이나 10 이런 애들을 한번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아예 정성 바이스를 제가 세게 얘기할 텐데, 능력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면 3이 5, 6, 10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복병권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는 녀석이라, 이 녀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결국 충마에 있어서는 5냐 6이냐 10이냐 요 3마리 안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요 부분은 제가 현장까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4마리 정도 3, 5, 6, 10 요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충만은 꼭 현장에서 선택을 해서 요 경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3경주도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제가 아직 축에 대한 결정을 또 못 내렸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 얘기하고 가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넓게 보면 5마리 정도까지 보이는 상황인데 한번 스피드톱은 축막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데뷔전에서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녀석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녀석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막의 꽃은 공백 이후에 검증이 됐어. 그 정도라면은 연속적인 상승세가 가능해요. 걸음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6번마 모닝듀는 오늘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얘도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조시가 좋아요. 선금까지 돌파 가능합니다. 그리고 7번마 모스트래피드인데 지난번에 이 녀석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이 굉장했죠. 특히 이 녀석은 제가 지난번에 승부경주의 축이었습니다. 모스트래피드. 얘를 축으로 놓고 하늘으뜸을 잡아드렸죠. 당시에 배당이 복숭식만 무려 38. 적지 않은 배당을 승부경주로 메이드를 시켰던 마필. 지난번에 올라온 걸음을 보면 또 한 번 가도 할 말이 없는 마필입니다. 한 번 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11 파랑에너지인데 거리를 1200으로 좀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좀 내려놨다라는 부분에서 파랑에너지도 오늘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3, 6, 7, 10, 11 이렇게 5마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축막감은 3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6, 7, 10, 11 쪽에서 축마 선정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이 4마리를 제가 좀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행운이 좀 따라줘서 제가 마지막 결정이 잘 돼서 이 경주를 꼭 한번 적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녀석이 축인지. 이번 3경주는 이렇게 5마리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 5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서울에서 제가 첫 번째 승부경주로 들어갑니다만 중반부예요. 그리고 제 A급 관리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넓게는 한 6마리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혼전입니다. 뭐 이번 경주 당연히 뭐 최저 배당은 의미가 없고 그 6마리 중에서 제가 한 마리는 안 봐요. 그 한 마리는 인기마에 속해 있습니다. 그 한 마리는 안 보고 결국 5마리 정도를 가지고 제가 분산을 좀 할 텐데 그 중심에 있는 녀석은 복병이에요. 배당마입니다. 당연히 배당마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5마리 정도를 본다 하더라도 X 4군형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나 제가 4경주에서는 복병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병마가 인기마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없다라고 제가 평가를 내릴 때는 승부경주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복병마가 있는데 인기마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라면 저는 그대로 승부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A급 관리마가 딱 그 시점에 와 있어요. 타이밍 좋고 시점도 와 있고 상대들 해볼만 하고 거기에 우리 찐 회원님들은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기수예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마방.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마방, 이 기수하고 4대를 몇 차례 맞췄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4대를 맞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서울에서 중반부 A급 관리마 승부 들어가는데 그 중심에는 분명히 복병마가 존재를 하고 있다. A급 관리마 승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마비는 8번 별나라비만. 특히나 1200 요 거리는 지난 9월 7일 날 상당히 날카로운 걸음으로 입장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적정 거리라고 보고요. 오늘 이 녀석 줄어든 거리 1200 6세라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가리는 8을 놓고 들어갑니다. 4번 관악산 내오는 8을 놓고 2번 4번까지 정리합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 경마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마지막 승부 경주죠. 요 경주는 최저 배당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이 경주는 축이 좀 나와 있는 경주고 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와 줄 거예요. 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5번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이 녀석으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브리더스컵에서 제가 이 녀석을 노렸어요. 정말 망신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녀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 제가 당시에 진짜 이 녀석을 세게 노렸는데 야, 이거 무슨 착송권에도 안 들고 그냥 바닥으로 밀려버리더라고요. 직전 경주 내용은 의미가 없다. 자, 이번에 이제 승훈이로 또 기승자가 교체가 돼 있고 이 오아시스 레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여기서 한 수 위입니다. 오히려 대상 경주를 통해서 힘을 전혀 쓰지 않았고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녀석이 능력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분명히 5는 정해진 축입니다. 얘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결국 5에 붙여서 이제 뒤에서 파트너들이 혼전이란 말이에요. 4마리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4번 카디널 포스. 이 녀석이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부산 같은 주로는 현재 선행을 가는 녀석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디널 포스가 선행을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6번만 하늘만점. 선취입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승급전. 최근에 역시 조시가 붙어있는 상황이라 얘도 무시할 수 없겠고. 8번 퀸즈로드는 기수가 무서워졌어. 지금 해선이로 기승자가 교체가 됐죠. 역시 해선이가 올라갔다라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고. 12 톱브랜드도 뭔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 그럼 얘가 외곽에서 덮쳐 올라오면 배당이에요. 이렇게 4마리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준비한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 경주. 축은 정해져 있다. 5번 오아시스 레드 의심할 여지 없다. 얘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후차권은 혼전이다. 4, 6, 8, 12까지 보면 되겠고 요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부산 4경주 오아시스 레드 서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녀석은 9번 정정당당이에요. 이 녀석이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거림에 대한 변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 녀석은 쉬고 나와서 마필 컨디션은 좋아진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정상적인 출전, 아낌없이 한 번 더 승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9를 여기서는 노리고 들어가겠다. 5번 별빛 찰란, 얘까지는 안고 가는 마필이고. 서울 6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경주입니다. 제가 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제가 방송 찍을 때
여러분들 이거 이렇습니다. 요거 놓고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더 팩트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진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경주들은 같이 고민을 하자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고 또 이미 목병마들이 보일 때는 그 녀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 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방송을 꾸려갈 겁니다. 솔직하게 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보자고요. 이번 육경주 고민해보자고요. 이번만 스마트 뮤직인데 최근에 걸음만 본다라면 얘는 무조건 연투가 가능하죠. 뒷심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쪽 게이트야. 얘가 외곽 게이트라면 얘는 무조건 세게 봐야 돼. 그런데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찜찜해. 이거 놓고 못하겠어. 이는 제가 현장에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축으로 놓고 안 갈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5번만 은빛 돌풍은 연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한 번 더 주목이 가능한 상황이고 8번만 스톰가이는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10번 시티킹은 아직은 좀 반반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얘가 골편 여파가 있죠. 지난 9월달 이후에 공백기를 마쳤는데 골편 때문에 최근에 경주력이 안 나와. 실전에서 조금 더 경주력이 더 나와야지 요 녀석은 세게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시티킹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부족감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 얘도 축막감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정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녀석은 11 프로미스입니다. 승급전이긴 한데 걸음에 조시가 붙어 있어. 이거 현금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을 터뜨린다라면 프로미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육경주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스마트 뮤직은 인기 1위입니다만 제가 축으로 안 가요. 시티킹은 아직 축막감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결국 5냐 8이냐 11냐 요 세 마리 중에서 제가 축을 선택을 할 텐데 저도 고민할 겁니다. 현장까지.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 더 제가 심사숙고하고 한 번 더 단도리를 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원님들께 그 선택의 결과를 현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3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오경주는 인기마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중심점을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축마 한 마리 요 녀석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5번 판타스틱 우먼이에요. 이 녀석이 최근에 지금 대상경주를 2번 뛰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이 녀석이 그렇게 센 굼이 대상경주에 나왔을까? 뭐 의미 없는 짓거리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판타스틱 우먼을 좀 센 굼에서 걸음을 한번 좀 더 늘려보기 위함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경주 브리더스컵 내용을 보면 이 녀석이 이제 착수권 밑에 있었는데 걸음에 대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센 굼에 나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 녀석에 대한 단평을 한 겁니다. 오늘 지금 거리 적정거리 1400이죠. 지난 경주 내용 순위는 바닥권에 있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걸음이 살아있더라. 그럼 이런 애들은 이미 이제 걸음이 많이 늘어난 거야. 다시 한번 늘어난 겁니다. 일반 경주 저는 문제없이 이 녀석이 축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어떤 마필들하고 붙어도 갬블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대상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한 흔적 그대로 이번 경주에서 이 녀석의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5번 판타스틱 우먼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겠고요. 단아까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중반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축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축은 이때 뒤가 재밌어요. 뒤에서 최저배당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축은 5번 볼린이 맞아요. 얘는 인정을 합니다. 요 녀석의 최근 추세가 그래. 9월 29일날 승급전에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6일날 약간 정체된 걸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주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난 경주 또 한 번 3착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정체감을 털어냈습니다. 걸음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편성 상대만 적정히 만나면은 얘는 이제 현근에서 입상을 찍어내는 건데 오늘 상대들을 보니까 볼린이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전력적인 면에서는 5가 한 수 위로 보여집니다. 그럼 5번마 볼린은 여기서는 저는 부동의 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뒤가 문제란 말이에요. 최저배당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4마리 정도가 눈에 띄거든요. 1번 시크릿 왕자 4번 원더풀 퍼지 6번 데블케이 7번 더 자이언트까지 요렇게 4마리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 4마리의 전력 평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4마리가 다 돼요. 누가 세고 누가 약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4마리의 전력이 엇비슷하다. 그럼 이런 경우는 5번마 볼린이라는 축이 있고 뒤에서 4마리 정도가 다 엇비슷한 전력이라면 현장에서 배당판 뚫리는 거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배당이 좋은 녀석들을 위주로 승부막권을 들어가면 돼요. 1, 4, 6, 7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7경주 승부경주입니다. 부동의 축은 5번 볼린이 있다. 얘를 중심으로 1, 4, 6, 7까지 이 4마리의 전력은 동등하다. 현장 배당판 상황을 보고 배당이 좋은 녀석들을 위주로 승부를 세게 들어가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세게 노리고 있는 대가리 메인 승부 2번 유달리입니다. 이 녀석은 한 칼이 있는 녀석입니다. 결국 편성이 문제고 상대가 관건인데 오늘 이 경우로 상대들이라면 오늘은 유달리가 승부를 걸어줄 수 있는 저로의 찬스.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제가 아예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강하게 보겠다 이겁니다. 4번마 아이언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대물로 인해서 제공을 받았는데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2000m 핸디캡 1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부산제 6경주는 축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4번 그랜드 선입니다. 이 녀석은 지난 경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대통령배를 좀 다녀왔고 결국 대통령배에서 힘을 안배를 해놓다 보니까 일반 경주에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던 겁니다. 오늘 상대들 보면 그랜드 선을 넘어갈 만한 마필은 분명히 없습니다. 결국 1등급은 사이즈가 우선인 거예요. 그랜드 선은 연투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얘는 불변의 축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랜드 선은 의심하지 않고요.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캡틴 양키가 대길이냐 8번 월드 드래곤이 대길이냐 요 두 마리 쪽에 이제 최저 배당이 형성이 될 텐데 4-6으로 가느냐 4-8로 가느냐예요. 그럼 이 막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택권으로 드릴게요. 선택사항이라고 봐요. 4는 축이에요. 근데 6이나 8 쪽에 승부를 들어가기보다는 배당 쪽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이번 닥터페이스가 있죠. 이 선행 간단 말이죠. 축종경주 제가 이 녀석이 뛰는 내용을 보고 이 걸음이 다시 한번 늘어났는데 라는 평가를 했어요. 오늘 안쪽에서 무조건 얘가 선행 갑니다. 그럼 이번엔 2000m 돌아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그나마 닥터페이스가 더 나았고요. 5번 얼라이브 캡틴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점핑이야. 근데 이번에 멀로카드입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을 좀 앞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 멀로카드 그리고 계속해서 점핑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복병권이야.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 6경주는 결국 4번 그랜드 선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2번, 5번 요 두 마리는 그래도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고 6이나 8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사항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그랜드 선을 인정을 하는 경주고 최시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8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 첫 번째는 인기마 중에 한 마리는 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복병마를 노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보지 않는 녀석은 아예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1번 영원 빅맨을 빼고 갈 겁니다. 공백 이후에 아직 컨디션 엉망이에요.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번 창조의 아치 5번 럭키 프랭크 7번 스포르차 이 세 마리가 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반 이상은 제가 다 오픈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노리고 있는 메인 대가리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해드렸어요. 아예 공개 삭제, 공개 오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반대로 내용이 너무나 좋다. 이거 내용 가지고 제가 승부하는 겁니다. 창조의 아침도 머리가 아니고 럭키 프랭크도 머리가 아니고 스포르차도 머리가 아니다. 그럼 인기도가 지금 1, 2, 3, 4위예요. 이렇게 4마리가. 그럼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벌써 이미 인기도 4위권 밖에 있는 녀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 배당 짱짱할 겁니다. 요거 제가 메인 승부 갈 거예요. 그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놓고 오늘 하이라이트를 붙겠습니다. 강하게 때리겠고요. 강하게 보겠습니다. 대가리는 9번 미스터 파워를 놓고 갑니다. 현 등급은 4등급이긴 합니다만 현 거리를 경험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조시가 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저는 이 녀석의 조시가 여기까지 한 번 더 통한다. 대가리는 9번 미스터 파워 6번만 라운티모스도 뭐 연투까지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8번만 골든 잭팟이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2세 마필로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죠.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경주는 제가 백판 마필 한도를 노릴 겁니다. 추천을 할 거고요.
이 녀석을 저는 세게 봅니다. 6번 브라보 플레이입니다. 백판이죠. 전혀 안 팔릴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브라보 플레이는 제가 장담하건대 3번 안에 옵니다. 지금부터.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물어야 되는 이유. 이 녀석은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10월 5일날 출전을 했는데 물론 당시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 제가 추천도 안 드렸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까지도 제가 이 녀석은 추천을 안 했어요. 언급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이 녀석의 행보를 안 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경주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왜? 저는 이 녀석에게 관심은 있으니까. 근데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 착취불량이 나옵니다. 이미 끝이 났죠. 호미권으로 밀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닥권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그마한 움직임이 저한테 캐치가 된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공백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부터가 이제 승부를 때리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승부를 때리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몰라. 지금부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브라보 플레이는 분명히 잠재된 능력이 있어. 오늘 정상적인 발주를 한다라면 얘는 스피드가 있는 유형이라 착지 불량을 안 한다라면 분명히 오늘 이 경주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에게 바라는 건데 제발 보여주지는 마라.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상을 해라. 아니면 어설프게 3착, 4착 이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그걸 바래요. 아예 보여주지 않을 거면 한 번 더 바닥을 쳐라. 그래야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 브라보 플레이에게 제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노릴 겁니다. 분명히 잠재된 능력이 있고요. 지난 경주부터 미세한 움직임은 저에게 포착이 됐다. 이번 구경주 6번 브라보 플레이. 여러분들 승식 활용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6을 놓고 풀어갑니다. 조한별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10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10경주는 팔리는 마피를 놓고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최저 배당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릴 만한 가치는 좀 있어 보이는 녀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10번마 월드 블레임이 그나마 좀 안정감이 있는 녀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기마로서 자기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녀석보다는 제가 가장 더 세게 노리고 있는 녀석은 8번 이스트 웨스트입니다. 승급전인데 말 그대로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다. 지난번에 무려 토르의 망치하고 8마신 차입니다. 그 정도로 여유감이 있었어요. 그럼 이 녀석은 일단 조시가 낮다라고 봐야 돼. 지금 현군에서 월드 블레임 정도를 빼고는 저는 무주공산이라고 봐요. 전력 차이가 없다. 그럼 결국에는 노림수 한 마리를 놓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경주고 그 중심에는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8번마 이스트 웨스트. 얘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10을 놓고 들어가기보다는 8번 이스트 웨스트. 이 녀석을 한 번 더 노리고 들어감이 옳다. 이스트 웨스트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노제로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11경주입니다. 2000m 핸디캡 1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경주 2024년 종지부를 찍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좀 있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2024년에 이제 마지막 경주
제가 마지막 경주까지 배당 마필 한두를 노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녀석은 10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8세입니다. 오령이죠. 이제 지는 해는 맞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이제 이력을 한번 보자고요. 이 녀석이 지금 현재까지 지난 경주까지 대상 경주만 13번을 뛰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2022년도 5월부터입니다. 그럼 지금이 2024년도 12월이니까 무려 2년하고도 7개월, 거의 3년 가까이 5세부터 8세까지 계속해서 대상 경주만 뛰어왔던 마필이 심장의 고동이에요. 그 중간에 해외 원정길 2번 다녀왔죠. 뭐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15번의 경주가 되겠네요. 그 정도로 심장의 고동은 일반 경주 출전을 거부했던 마필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무려 2년하고도 7개월 만에 일반 경주에 나와 있습니다. 뭐 심장의 고동 하면은 우리가 네임밸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8세 마필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관시를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아직은 이 녀석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랑프리에서 동화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말 이 녀석 컨디션 좋았다. 뭔가 이를 한번 치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화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참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후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주로에서 탄력감을 과시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8세 마필? 8세? 아니라고 봐요. 저는 충분히 이 녀석이 아직 8세입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만큼은 자기 역할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오늘 11경주 2024년도에 종지부를 찍는 경주인데 우리 한번 심장을 뛰게 해주고 마무리를 한번 해줄 수 있는 마필 10번 심장의 고동을 노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좀 한 해 동안 우리 회원님들 또 경마팬 여러분들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을사년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내년 2025년도 1월 첫 시작 주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